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각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각사 하게 되면 같은 이름으로 서울에 있는 두 곳의 문화유산이 되겠는데요. 앞에 원각사는 말 그대로 절사자가 붙어 있어서 지금 pagoda 공원 자리에 있었던 원각사 절이 되겠고요. 두 번째에 붙어 있는 이 단체 사자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형 형태의 연극 전용 극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각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이 15세기의 한양도성 문화지도를 보게 되면 이 한양도성 사대문 안에 그 중심에 바로 이 원각사라고 하는 절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원각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런 큰 절이 있어서 이 동네 이름이 대사동이었을 정도로 이제 큰 절이 존재했으니, 이것은 지금 방사선 모양으로 보더라도 이 15세기의 한양의 가장 문화적 중심지에 이 원각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각사는 원래 이 흥복사 절터가 확장되면서 세조 11년에 1465년에 건립된 사찰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이 공원만으로 따지면 이 원각사의 당시의 규모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원각사 10층 석탑이 있는 이 탑 말고 원래 그 절에 있어서 본원에 해당되는 이 대웅전을 비롯한 이런 전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인사동 일대에 해당될 정도로 대단히 큰 사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조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이런 국가 사찰로서의 원각사가 연산군 이후에 폐사되게 되면서 황폐화됐고, 결국 그 뒤에서는 또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이 근처가 폐허화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근대식인 공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바로 근대에 와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원각사 탑의 이름을 따서 pagoda 공원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pagoda 공원에 비해서 훨씬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절이 원각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각사의 하나의 상징이 바로 이 원각사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사진만 보더라도 윗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지금 10층이 되질 않습니다만, 자, 이 옆에 부분이 분리되어서 따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의 10층인데 이 재질 자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형태의 10층 석탑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었던 건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늘 비교되는 대단히 흡사한 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30년에 만들어진 조선 성시도에도 이 지도상에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탑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이 원각사의 하나의 상징이 바로 10층 석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이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고려 1348년에, 그러니까 원각사 탑에 비해서 120년 앞서 만들어졌던 탑이 바로 이 경천사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연히 경기도 개평군에 있는 경천사라는 절에 있었던 것인데, 한 말에 일본의 국내 대신이었던 다나카 미스야키가 불법으로 반출했다가 결국 반환되어서 경복궁에 방치돼 있다가 그곳에 세워져 오늘날은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천사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재질도 똑같이 대리석이고 형태 자체가 대단히 우리의 전통적인 석탑과는 형태가 다른 이국적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데, 이 기단부와 1층에서 3층까지의 경우는 다양한 이렇게
외래 몽골, 티베트 등의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전통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에 놓여 있을 때 당시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원각사 10층 석탑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저 멀리 이런 성당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이것이 오늘날도 남아있는 명동성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각사 탑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지역인 남산 자락에 그것도 본당은 23m, 이 종탑까지 따지면 45m에 해당하는 대단히 큰 건축물이 근대에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중심의 사회를 누르고 있는 새로운 서양 종교의 어떤 위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진이 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이것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백탑이라고 하는 형태로, 흰 탑의 형태로 대리석의 이런 탑이 이 그림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계모임의 배경으로서 이 지금 탑이 그림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이 뒷부분에 탑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 이 동네가 하나의 상징이 됐고, 흔히 그래서 흰 탑이라고 해서 백탑이라고 불렸던 조선 후기에 특히 이 실학을 했던 중상학파의 실학자들이 하나의 많이 거주하면서 하나의 유파를 형성했었던 백탑파의 대표적인 인물 박지원, 홍대용, 이동무, 박재가, 유득공, 서상수 같은 이런 실학의 계보들이 흔히들 불리울 때 백탑파라고 불리웠던 것도 바로 이 지역에 주로 중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산 김수철의 한양 전경도에도 이 탑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산들, 안산부터 시작을 해서 백악산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응봉이 되겠습니다. 응봉자락 밑에 창덕궁이 자리 잡고 있고 창덕궁 밑에 종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뒷부분에는 여러분들 삼각산, 도봉산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 부분에 이 뒷부분에는 창덕궁이 인정전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바로 백탑바라고 할 수 있는 이 탑이 되겠습니다. 원각사 10층 석탑이 그림 속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산성비 등의 영향으로 이 문화유산의 훼손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이런 유리 케이스 보호막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과연 보존이냐 훼손이냐 하는 논란을 빚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이 원각사라고 하는 사설극장이 만들어진 것은 1908년 지금의 그 세문안교회 옆에 세워지게 되었다가 1914년 화재로 소실되기까지 우리나라 근대 연극의 전문 극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원각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마당극의 형태로 사람들이 둘레에 모여드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이런 원형극장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120년을 사이에 두고 먼저 만들어졌던 고려 후기의 경천사 10층 석탑. 두 탑은 공통적으로 실내나 이렇게 보호각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점에서 고려 말과 조선 초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탑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같은 이름인 원각사라고 하는 극장, 이 극장의 터가 바로 이 세문안교회 옆에 이 지역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이 원각사터는 우리나라의 근대 연극의 중심 공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원각사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절과 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